네, 정규재님 말씀해 보시죠. 대학생들이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살기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죠. 만일에 지금처럼 무상복지를 들고 나와서 그것이 진실로 관철된다면 아마 대학생들은 그나마 일자리를 더 못 가지게 되고 더 양극화가 되고 드디어 국가는 망하는 길로 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스웨덴 말씀하셨는데요. 복지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었다고요. 어느 나라가 그런 경우가 있나요? 복지를 통해서 대부분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었었죠. 그리스가 그렇고 포르투갈이 그렇습니다. 프랑스 최근에 등록금 2배 올렸죠. 올리는 이유가 있겠죠. 독일의 등록금 없던 대학교 대학 시스템 다 바꾸는 거 아시죠? 스웨덴의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죠? 스웨덴 국가 국민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9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보다 작은 아주 자그마한 나라죠.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았던 나라고 철광석, 목재, 늘린 게 자원인 나라입니다. 볼보, 최근에 스웨덴 볼보, 스웨덴 최대의 자동차죠. 작년에 드디어는 견디지 못해서 중국에 팔았습니다. 자, 잘 나가고 있나요? 어떤 복지를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기만을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차별 공짜죠. 집도 공짜로 주시죠, 앞으로. 주택도 공짜로 주시죠. 지급도 공짜로 주고 월급도 공짜로 주시죠. 아니면 아예 아내나 남편도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게 어떨까요? 공짜, 무상의료, 무상복지 많이 듣던 말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병원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이미 충분히 보편적 복지가 달성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마치 지금은 의료가 전혀 안 돼 있고 새롭게 우리가 의료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 주장하시는 것 같이 주장하시면 거짓말인 거 아시죠? 건강보험 작년에 1조 3천억 원 적자 난 거 아시죠? 아시면서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공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모든 공짜는 다 거짓말에 기초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는 한나라당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최근에 복지론쟁은 한나라당이 시작했죠. 박근혜 대표까지 복지론을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급해졌습니다. 오케이. 말이 되건 안 되건 일단 저지르고 보자. 다 공짜로 해준다고 약속하자. 무상의료, 무상교육 좋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무상의료, 무상교육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북한이죠. 인정하시죠?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북한인 거 인정하실 겁니다. 결국 그렇게 가는 것이죠. 어느 나라가 복지제도 가지고 성장을 이뤄낸 나라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단한 것이죠. 인생은 고단한 것을 인정을 하는 선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경제를 살려야지 고단한 인생에 뭔가 천국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정치적 뇌물이거나 사회적인 뇌물이죠.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 초기에 우리나라 해방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절에 선거할 때마다 고무신 나눠줬죠. 그 당시 국민들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고무신 한쪽에도 표를 찍어줬습니다.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이제 공짜로 다 해주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뇌물을 먹이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두고 볼 수 있나요? 또 시작해 주십시오 부탁은 아까 처음부터 제가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무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저처럼 무상이 아니라고 그러고 돈이 필요한 거죠. 교수님 얘기는 지금 민주당식으로 무상복지를 하려면은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세금 더 낼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세금 안 내야 된다는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상복지라는 말이 있는 거죠. 무차별적 복지입니다. 무상복지라는 것은 공짜 복지고요. 세금을 안 내자는 겁니다. 세금을 지금 안 내자는 주장이죠.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지금 무상복지라는 얘기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무상복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이타심에 기반하여 설명하시죠. 우리 사회 양극화되고 아주 어려운 사람이 많다. 거기에 대한 복지를 우리가 왜 게을리하겠는가? 옳은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 4명이 여기 앉아서 누가 착한가 경계하는 것 아니죠. 누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경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상복지는 이런 겁니다. 선별적 복지와 무상복지가 다른 것은요. 선별적 복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것이고 말하자면 도저히 자력으로는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나이가 더 많아서 더 이상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안 되거나 또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회적인 보살핌의 손길을 주자는 것이죠. 선별적 복지는. 무상복지는요. 그게 아닙니다. 무상복지는 전 국민에게 뇌물을 주자는 거죠. 전 국민에게 반값을 주겠다. 전 국민을 공짜로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무상복지의 기본 개념이. 지금 민주당에서 들고 나오는 것은 무상복지지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별적 복지와 무상복지 다른 점이 그런 민주당에서 점입니다. 말씀하시죠. 무상복지 지금 여기 왔어요.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와서 한나라당과 것이죠. 민주당이 초록이 동색이요 55, 100보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 전혀 보고 싶지 않아요. 한나라당도 친서민이다 뭐다 해서 지금 엄청난 정치적 뇌물을 먹이고 있지 않아요? 햇살론 같은 것이 마치 저소득층을 덮는 것 같지만 저건 미국 서프라임 올라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3년 후, 4년 후에 너희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든 말든 일단 인기 영합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한나라당보다 우리가 낫다든지 민주당보다 우리가 낫다든지 하고 싸우면 정말 웃기는 이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스웨덴 복지 모델을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얘기하시는 스웨덴 복지 모델은 20년 전입니다. 최근에 스웨덴 감세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개인소득세 72%에서 50%까지 다 내렸고요. 법인소득세 50%에서 30%까지 내린 거 다 아시죠? 청년 실업률 25%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보다 청년 실업률이 3배 이상 된다는 건 왜 얘기 안 하시죠? 그 나라가 마치 복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대학교 졸업해봤자 청년 실업률 취직이 안 돼요. 스웨덴 대학교 50몇 개 있는데요. 실업자 공원이라고 부릅니다. 졸업하면 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런 건 같이 얘기 안 하시죠? 스웨덴 복지 모델 거기엔 천국이 있나요? 천국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웨덴 복지 모델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부채가 노무현 당시보다 22%나 늘었습니다. 노무현 당시에는 국가부채가 연율 7.3% 속도로 늘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부채가 10% 이상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전혀 잘한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로 가면요. 여기 지금 방청객에 앉아있는 분들 되게 20대가 많으시죠. 20대는요, 나중에 일자리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복지 퍼보면 전부 뭡니까? 그 결국에는 채무라 할 거 아니에요? 국가 빚질 거 아닙니까? 이 국가분 누가 갚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갚아야죠. 도대체가 양심이 있으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조금 일반 보통 국민들에게 마치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거짓말하고 나중에 이 젊은 애들이 어떻게 빚 갚습니까? 지금 국가부채도 빚을 갚을 수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나중에 국가부채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 또는 한나라당이 국가빚이 지금 엄청나게 늘리고 있거든요. 왜? 민주당이 그거 치고 나올까봐. 한나라당 할 만큼 갔어요. 그럼 민주당은 이제 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다 공짜로 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요. 지금 민주당의 무상복지가 아니고 한나라당의 복지만 하더라도 2050년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20대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50대가 되어서 가장 왕성하게 경제생활을 하던 시점에는 조세부담률이 50%나 돼요. 지금 조세부담률이 20%입니다. 조세부담률 50% 돼요. 일자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사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반값 등록금까지 민주당도 반값 등록금이라고 얘기해요. 반값 등록금이라고. 이명박 대통령 반값 등록금 한다 그래놓고 반값으로 못 낮췄잖아고 얘기하는데 민주당 공약도 이렇게 보면은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 소득 5분위까지 차등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욕하면서 똑같은 반값 등록금 아닌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차치하고요. 지금 제가 다른 재원들은 사실상 자신이 없어요. 의료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민주당은 지금 현재 환자 수 대비해서 요율을 계산해서 8조라고 계산하셨는데 실제로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싸지면요. 돈이 안 들면 훨씬 더 많이 가죠. 이 경험적으로 된 거예요. 2006년도,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만 5세 미만에 대해서 입원료 무료로 해주셨죠. 그런데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 환자 수가 11.7% 급등했어요. 2년도 못 가서 그 정책 폐기한 게 바로 노무현 정부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짜로 병원 갈 수 있고 공짜로 다 비싼 거 찍을 수 있으면은 여러 번 가서 환자 수가 늘어날 거라고요. 그걸 지금 전문가들이 계산할 때 지금 현재 그렇게 무상으로 가면은 한 30조 든다 그러는데 저는 그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라 자신이 없는데요. 우리가 늘 얘기하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께서 초중학교 무상급식하는데 1조 더 추가로 든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무상급식 지금까지 드는 비용이? 지금 하고 있는 비용이 11.6% 하는데 얼마 드냐 하면 3,075억 들고 있잖아요. 그럼 1조 더 추가하면은 1조 3,075억 가지고 초중학교 무상급식 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초중학교 우리 학생들 숫자가 몇 명인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54만 명이에요.
그리고 160일 준다 그러면 급식 단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1조 3천억 가지고 무상급식 하겠다 그러면요. 그 계산해 보세요. 1,500원도 안 돼요. 급식 한 끼당. 어떻게 한 끼당 1,500원 가지고 무상급식, 그런 애들 부실급식 하려고 무상급식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상급식 하나 갖고. 아니, 근데 무상급식 재원 하나만 가지고도 이 재원이, 이거는 재원을 많이 늘려놓으면 어차피 세금으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민들 속이는 재원한 거예요. 지금 1조 가지고 무상급식 할 수 있어요? 예, 그만하시죠. 잠시만요. 그것만요. 아동직 전반이 예를 지금뿐만 들면, 아니라 앞으로도 문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4대강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줄이면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은 부모들이 부양할 밥을 해 먹일 수 없는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이지만 그 아이들이 자기는 부모가 할 수 없어서 자기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미안스러움으로 또는 굴욕감으로 작용하므로 아예 밥을 다 주자.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몇 개 줄이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좀 봤죠. 그래서 무상의료, 무상주택 이렇게 이제 나가는 시리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6조다 하는 계산은 아마 민주당 스스로도 굉장히 낯뜨거운 계산이라는 것은 며칠 전에 의원총회에서 다 드러났죠. 지금 세계잉여금을 좀 줄이고 세계잉여금이 1조 6천 얼마씩 나오는데 세계잉여금 줄이면 공무원 임금 동결해야 되죠. 지금 세계잉여금 가지고 공무원 임금 조금씩 올려주고 있거든요. 감세정책을 처리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됩니다. 세금이 가장 비싸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잘 아시죠? 조세감면 축소를 줄이게 되면 또는 근보개혁을 해서 4조 얼마, 근보개혁 되었나요? 노무현 정부 때는 뭐 했죠? 왜 개혁이 안 되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걸 하겠다고 지금 계속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제에 대해서 좀 아는 어떤 분의 얘기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부가세율이 지금 10%인데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지금 세금을 이런 무상의료 시리즈를 다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재원이 엄청나게 될 텐데 간단한 유일한 간단하면서도 그 하나밖에 할 수 없는 다른 건 실질적으로 손댈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부가세율을 10%에서 20%로 늘리는 것이다. 좋습니다. 오케이. 우리 부가세를 10% 내던 걸 20%를 냅시다. 어떤 결과가 올까요? 배추값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먹는 식어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사 입는 옷값은 어떻게 될까요? 부가세 지금 10% 내는 것만으로도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잖아요. 모든 자영업자들 지난 1년 동안에 50만 명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자영업하는 분들이 10% 세금을 내는데도 20% 세금을 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이타심이 없어서, 누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서, 누가 학생들이 다 똑같이 먹자. 가난한 아이만 무상해주지 말고 가난한 아이 무상해주면 편하니까 다 같이 먹이자. 누가 그 말이 나빠서 싫어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세금, 결국 이 세금 거두려면 부가세 10%를 20%로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복지국가 한답시고 세금 다 높여서 부가세율 20%, 25% 됐죠. 그 결과가 지금 국가부동하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가세율 25%, 실업률 25%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 여러 가지 통계는 문제는 많지만 그 나라 3분의 1밖에 안 돼요. 청년 실업률 그 나라 다 우리나라 2배 이상이죠. 결국에는 부가세밖에 손댈 게 없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세금들 줄이고 부유세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부유세 만들어지본들 부유세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더 거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속세를 대폭으로 올리자. 오케이. 그건 소수의 부자들이니까. 상속세 올려서 세수가 단 1%라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에서 상속세를 아무리 높여도 전체 세수의 1%밖에 더 못 걷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걷어지지 않고 돈 많은 자영업자들, 변호사들, 회계사들 돈 더 걷으면 될 거 아니냐. 저도 늘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세계사 회계사 세금 더 거두려면 돈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로부터 1,000만 원 세금 더 거두려면 그 사람들 재산 조사 다 해야 되죠. 들어가는 돈이 9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무상복지가 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총론적으로 다 지적하신 거예요. 아까 지적하신 문제에 대한 반론을 좀 해주시죠. 답이 없죠. 왜 안 답이 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안 왜 안 되는 되는 거죠. 이유에 저런 대해서. 패러다임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패러다임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세금 더 내자. 풀 수가 없어요. 아니, 네? 답이 없죠. 도저히 풀 수가 없다고요? 저런 패러다임, 토건족의 그런 패러다임. 아니, 내가 네? 무슨 토건적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기존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이런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에서는 이런 제도를 도저히 마련할 수가 지금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저게 정균혜님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이 토건족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보고- 안 아니, 이게 된다. 무슨 패러다임의 토건적인 전환,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의 예를 들어 지금 변화가 4대강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요. 4대강 사업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또 저는 4대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지만 4대강 사업이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4대강 사업 연변에 좋은 아마 저는 기대컨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가고 예를 들어서 그 천변에 수많은 많은 좋은 문화적 시설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장차 상당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지금 하죠. 4대강 이야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 4대강 예산은 한 번 쓰면 그만이죠. 그거 오케이 안 해도 좋다고 결정할 수 있어요. 국민적으로 그거 안 해도 좋다. 그 돈 가지고 써봤자 한 1년 닦아 쓰면 그만이죠. 그 다음에 또 4대강 예산이 어디서 나올 거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예산 줄여야 됩니다. 어떤 예산 줄이느냐면요.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 줄여야 되죠. 통일 비용 전혀 축적하지 못합니다. 국가 과학기술 개발 예산 줄여야 되죠.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서 장차 여기에 앉아있는 젊은 세대들이 무슨 산업을 해서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 다 줄여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벌어먹고 이때까지 축적해놓은 것 오늘 우리 빚잔치 하고 끝내자 하는 논리밖에 안 되죠.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국가가 장기적으로 영속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들을 줄이는 외에는 방법이 알겠습니다. 없죠. 이제 세금이 이상희님 반론 없습니다. 듣고 계속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사회 서비스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잠깐만요. 설명이나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왜 안 되고 왜 되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토론할 때요, 앉아가지고, 네. 누가 이타심이 많나, 누가 자비심이 이타심이 많나, 아니고 저는 그걸 가난한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대리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아까 제가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공짜라고 하는 거에 정의를 예. 주장하시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 세금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특히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비중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고요. 잘합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낸다 그러는데요. 부자들이 예? 세금 제일 적게 내죠. 부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적게 우리나라 냅니까? 부자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근로자들 가지고 있는 중에요. 자산에 대한 세금을 우리나라 부자들만큼 적게 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자산 보유세 우리나라 전체 세금 중에 있죠. 근로자의 절반이 세금 안 내는 거 아시죠? 알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근로자의 절반 세금 안 내고 있죠. 누가 세금을 적게 냅니까? 근로자의 절반은 세금 내려도 만일에 낼 게 없어서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면요. 월급을 직권만큼 주니까 낼 게 없어서 못 내는 겁니다. 안 부자들이 내는 게 아니고요. 세금을 안 내면 잠시만요. 부자들이 예. 세금을 안 네, 내면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다는 걸 정기재님. 인정하셔야 국세청에 돼요. 가서 얘기하세요. 정기재님. 국세청에 가서 세금 안 내는 예. 자들을 포탈하라고 왜 돈이 얘기하세요. 없으면 못 낸다. 예, 정 기자님 말씀하시죠. 사실 이 보편적 복지, 보편적 무상복지라는 정책이 들어가게 되면 진짜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왜? 중산층들까지 나도 공짜로 해달라고 달려들게 되면 진짜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복지가 줄어들게 되죠. 만일에 TV를 보시는 중산층 중에 무상복지를 찬성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양심불량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갈 돈을 자기도 한 달에 끼어들자고 하는데 부진하지 않은 것이죠. 둘째는요. 문제는 이 복지가 잘못해서 병에 빠지면 아까 스웨덴 경우 얘기하시지만 그리스가 실패하고 포르투갈이 실패하고 대부분 남미 국가들이 실패하고 북유럽 국가들이 그나마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만은 긴 얘기는 이미 시간이 다 됐고 결국에는 부가세 10%를 부가세율 20%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웨덴 부가세율 25%이죠. 결국에는 부가세 10%를 부가세 20%로 올리는 과정에서 어떤 참담한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테고 셋째는요. 국가 부채 가지고 복지하는 거는 여기 있는 젊은 세대들한테 외상 지는 겁니다.
젊은 세대를 착취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늙은 세대는 열심히 일하고 끝나야지. 젊은 아이들 끝까지 미래 먹고 살 거 다 지금 땡겨서 착취하고 외상 끊고 있는 겁니다. 이 짓을 어떻게 용납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